안녕하세요. 베이커입니다. 사티TV 20번째 작가님은 지난 15회에 이어 하태임 작가님입니다. 15회가 하태임 작가님의 현재에 대한 소개였다면 오늘은 하태임 작가님을 있게 만든 그 기반에 대한 자료예요. 지난 1부 때는 최근부터 2022년 영은미술관 전시까지 보여드렸는데요. 2부에는 하 작가님 인스타 첫 게시물부터 역순으로 살펴보기로 해요. 2016년 2월이에요. 폰을 바꿨더니 이전 사진들이 다 날아갔다고 하세요. 멋진 사진을 위해서는 보통 아래서 위로 찍는데 작품의 각도를 보니 위에서 찍으셨어요. 어디서 찍어도 굴욕샷이라는 모르는 작가님이시죠? 장흥 가나 아뜰리에에서 작업하시던 때예요. 현재 양평 아뜰리에에 비하면 작지만 장흥 가나 아뜰리에 중에서는 큰 규모예요. 눈 내리는 늦겨울 200호 캔버스를 작업대에 올리고 작업하다가 문득 처량해지셨나 봐요. 밖에는 눈이 내리는데 난 작업실 향단이 라고 하셨어요. 향단이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하태임 작가님이 계신 거겠죠? 21년 전 1995년 작가님의 첫 개인전 팜플렛이라고 해요. 이때는 컬러밴드 작업이 아니었지만 캔버스를 뉘어놓고 작업하는 스타일은 그대로시네요. 방부제미모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장흥 가나 아뜰리에 작업실이에요. 큰 캔버스 작업들과 함께 서큘레이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계신가 봐요. 당시 보네이도라는 서큘레이터 브랜드는 작가님들과 콜라보를 여러 차례 진행했었는데 하 작가님과의 협업은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었죠. 5년 뒤에 서울옥션 경매에 이때 작가님 콜라보 작품 2점이 나왔었는데 2개 모두 높은 추정가선에서 낙찰되었습니다. 2017년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가지셨어요. 이곳은 작가님들에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공간이에요. 주로 국내의 거장과 원로 작가님들의 개인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젊은 작가분들께는 더욱 특별하죠. 이 영상은 건축가분이 촬영해 주셨나 봐요. 캔버스 위에 구축적으로 쌓인 물감층들을 건축가의 시선은 이렇게 포착했네요. 가로 세로 길이가 작가님 키보다 훨씬 큰 대작을 작업 중이세요. 중앙에 컬러밴드를 그리려고 화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첫 스케이트를 배우는 어린이처럼 조심조심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마도 이걸 보시면서 캔버스 밟으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첫 화면을 잘 보시면 작가님이 발끝으로 디딜 곳을 찾으시잖아요. 캔버스는 커지면 커질수록 뒤틀리기가 쉬워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뒷면에 지지대를 둡니다. 이 지지대를 밟고 올라서신 거죠. 에고에고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하시네요. 컬러밴드들이 캔버스에서 나와 공공미술품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주 핫한 서울의 동네죠. 마곡의 아파트 단지에 있나 봐요.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캔버스 밖 공간으로 컬러밴드들이 나왔는데 모두 한 면을 보고 있는 게 살짝 아쉬워요. 여러 방향으로 컬러밴드들이 시선을 나눌 수 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 작가님의 평면 작업 중 눈에 띄는 매력이 바로 이런 원형 캔버스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원형 캔버스는 프레임과 마무리가 쉽지 않아요. 최근에는 알루미늄 캔버스가 나와서 프레임 문제는 살짝 해결이 되었지만 캔버스 천을 프레임 옆에 말끔하게 고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이 일련의 원형 작업들은 생생하고 발랄한 컬러와 결합해서 애호가분들이 특히 좋아하세요. 2018년에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2025년에도 미국 대통령이겠군요.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호텔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거기에 딱 하태임 작가님 작품이 그것도 2점이나 걸렸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하 작가님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바로 그 하얀 컬러밴드 작품입니다. 좋은 일은 한 번 생기면 계속 생겨요. 아까 마곡의 공공미술품에 이어서 골프장의 부조작품, 그리고 강남 N타워에도 조형물이 들어섰어요.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에서 대중들에게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함께 작가 입장에서는 스스로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2019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작업실도 바뀌었어요. 현재 양평에 있는 작가님 작업실 중에 처음으로 지어졌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곳입니다. 마치 렌더링 걸어놓고 기다리는 디자이너들처럼 작가님도 작품이 건조되길 기다리시죠?
2019년 판문점에서 열렸던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념 콘서트에 하 작가님의 조형물 평화의 탑이 세워졌어요. 참 뜻깊은 시간과 장소에 하 작가님 작품이 함께해서 그 의미가 더욱 깊고 무거워요. 그리고 현재 이 작품은 양평 작업실 정원에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 하인두 선생님의 30주기를 맞아 배우자이신 류민자 선생님의 개인전이 가나아트에서 열렸어요. 출품되었던 선생님의 작품들을 보시면 하태임 작가님의 컬러 감각이 DNA에 내재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류민자 선생님의 하기수여식 같은데 건강하신 하인두 선생님과 똘망똘망한 눈매를 가진 하태임 작가님, 그리고 동시대 사건 사고를 사진 기반으로 작업하시는 동생분이시죠. 하태범 작가님, 이렇게 네 분의 가족 사진입니다. 소개해드릴 것이 많은데 이건 너무 귀엽잖아요. 발바닥 핑크 젤리에 물감이 묻었어요. 그것도 핑크색, 하늘색, 연두색처럼 예쁜 색만 골라서 밟았네요. 2020년에는 한남동 가나아트에서 작가님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대작도 출품되었고요. 작품 디테일을 보시면 물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깔끔한 마무리가 작가님 특징 중 하나였는데 이 전시에서는 물감이 흐르기 시작해요. 작가님 작품에는 이처럼 일탈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작품은 눕혀서 작업하시다가 마지막에 세워서 작업하셨나? 하는 작가님의 작업 과정이 절로 머릿속으로 떠올라요. 서울가정법원에는 길이가 34m나 되는 초초초초 대작이 설치되어 있대요. 제가 가정법원은 가본 적이 없는데 그냥 작가님 인스타로만 감상할게요. 아까 발에 물감 묻혔던 고양이 두유가 작업실에 건방진 자세로 누워있어요. 그리고 작가님은 말해요. 우리 두유님을 부족함 없이 보필하기 위해 집사인 나는 발이 퉁퉁 부어도 물감을 올린다 라고요. 스트롤에서 작가님의 입체 작업을 출시했어요. 나무 박스부터 아주 고급짐이 넘칩니다. 언박싱 영상을 작가님이 직접 촬영하셨어요. 소량의 에디션만 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미술품 경매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 작품에 대해 반복을 통해 생기는 차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작가님은 젊은 시절 파리에서 미술 수업을 받으셨죠? 아마도 20세기 후반 프랑스에서는 바로 이 차이가 철학의 주요 관심사였고요. 젊음과 늙음, 선과 악, 진보와 보수 등 이항 대립에만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의 태도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질 들레주는 세계는 차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까지 언급했어요. 우리가 하 작가님 작품을 보는 기반도 여기에 있어요. 컬러밴드는 다 똑같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바로 이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1년 신작이라고 하세요. 참 좋죠?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 작품이에요. 그리기에서 지우기라고 적어두셨어요. 친구의 특별 주문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분 정말 부럽네요. 작가분들에게 전시 도록은 어떤 의미일까요? 작가님의 부산 개인전 때 제작했던 도록은 아마도 작가님에게 있어서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도록이었나 봐요. 지난 1부 때 소개해드렸던 전시 도록도 의미가 깊지만 이때 도록은 작가님에게 있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잘 만들어졌어요. 파나의 사인 작업 중이세요. 중간부터 등장하는 두유가 시선 강탈이죠. 정말 착한 양이에요. 작업은 물론 서명하시는 과정에도 그냥 얌전하게 잘 놀고 있어요. 김선우 작가님이 작업실에 방문하셨어요. 김선우 작가님은 하태임 작가님 가족을 도도새로 표현한 드로잉을 선물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김선우 작가님 개인전 오프닝 때 하 작가님이 전시장에 오셔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선우 선생님이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참 겸손하신 성품이죠. 응팔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88 올림픽을 교과서로 배웠는데 작가님은 그때 고딩이셨네요. 풋풋한 미소는 변함이 없으시고요. 동양화재로 그린 작품도 너무 멋져요. 류민자 선생님께서 남자처럼 입히고 머리도 짧게 라고 하셨는데 하 작가님에게 이런 톰보이스러운 매력도 있네요. 빛의 시인이라고 불리던 독일의 디자이너 잉고 마우러를 작가님이 만나셨었어요. 알전구에 날개를 단 조명 루첼리노로 전구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극찬을 받으셨죠. 이 게시물에서 작가님 얼굴 표정에 눈길이 갔어요.
거장에 대한 존경과 연로하신 분에 대한 연민이 작가님 눈, 코, 입에 고스란히 배어 있어요. 작가님이 기피하는 색상이 검정과 보라라는 것도 인스타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저도 공감해요. 검정색은 너무 치트키 같아요. 그런데 보라색이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었네요. 이런 색들은 기피하기보다는 너무 개성이 강해서 아껴두신 거겠죠? 보라색을 가진 캔버스 10개, 이 10개가 어떤 작품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가나문화재단에 소장될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이미 소장이 되었겠네요. 전시를 통해서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떤 기회에 어떤 인연으로든 만나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블랙도 이렇게 그려졌어요. 작가님은 검은 밴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옆에 물음표도 붙여두셨어요. 정말 마지막은 아니시겠죠? 2022년 2월 블랙 앤 화이트 작품이 인스타에 올라왔어요. 진짜 마지막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는 하 작가님 작품 라인업에도 들어갔습니다. 작가님은 어색한 느낌이라고 하시는데 보통 하 작가님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컬러 변주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보는 이들에게 더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어요. 다시 핫테임 하면 떠오르는 컬러로 구성된 컬러밴드 작품입니다. 작가님에게 있어서 컬러는 하나하나 전달하고 싶은 감정과 기분의 상징이죠. 5월의 해질녘은 바로 이런 감정과 기분입니다. 녹화하는 오늘은 12월인데요. 5월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잠시나마 힐링을 하게 되네요. 지난번 1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최근 영상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포스코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작가님 개인전의 이벤트였어요. 작가와 평론가가 함께하는 아티스트 토크였고요. 바로 얼마 전 작가님의 근황을 볼 수 있는 인스타 게시물입니다. 하태인 작가님의 인스타를 2회에 걸쳐 리뷰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작가님은 계속 작업할 것이고 또 그 흔적이 인스타에 남겠죠. 조만간 작가님의 신작가 활동들을 소개할 3부를 기대해봐요. 그럼 지금까지 베이커였습니다.